이 양 빼고 교를 해야지. 여기 뭐가 나와요? 뒤에 숫자가. 봐봐. 겹치는 게 뭐야? 6 하나 더 적어줘. 6, 12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6이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럼 다시 1번으로 갈게요.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AK랑 AL은 공배수 집합인데 이렇게 쓸까요? AK랑 AL은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A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래? K와 L의 최소 공배수라고 쓰시면 되겠죠. 맞나요? 이건 배수든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좋아요? 그러면 A4 교 A6은 뭐가 나올까? 이렇게 이제는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뭘로 나오냐면 그냥 맨 처음에 AK가 X는 K의 배수다라는 조건을 가지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보기에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다음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맞춰라. 약간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돼요? 하나만 더 물어볼까? 이게 나중에 어디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럼 얘는 여기 졸려? 졸려? 어? 요게 맞아요? 맞아요. 잘 생각해봐. 난 다음 걸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노란색? 야, 시간 충분히 준 것 같습니다. 맞다! 또 안 들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손가락 부드러버리겠지. 혼잣말이에요. 틀리다. 다 쓰네, 이제. 틀리죠? 여기서 물어볼게요. 이거죠. 여기 A에 24예요. 이렇게 돼요? 위에를 봐. 12의 배수가 24의 배수의 부분집합입니까? 이런 게 보기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처음까지는 괜찮았잖아. 내가 여기까지 푸는 건 괜찮았거든. 난 다 이해했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문제가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되실까요? 자, 그럼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밑에 보면 포커스에 얘만 나오는 거 아니고 얘가 AK라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바꿔서 얘기할게요. 약수의 집합. 정신 차려. 둘이 헷갈린다. 분명히 얘기했어. 헷갈린다고. 자, BK라고 할게요. X는 K의 약수. 이렇게요. 저기는 무한집합이고 여긴 유한집합이겠죠. K가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여기는 숫자가 크게 들어가요, 보통.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적어보면 되죠. 6이 있어요. 6. 그럼 뭐야? 1하고 2하고 3하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B에 9가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1하고 3하고 9 이렇게 그 다음에 B에 12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 뭐가 좀 비교를 할 테니까 그래서 얘가 1, 2, 3, 4, 6, 12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도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긴 1번이 이거네요.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질문 B6과 B12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벌써 헷갈리잖아. 자체가 다른 거란 말이야. 이게 눈으로 보면 괜찮아요. 근데 문자로 가면 힘들어요. 얘기했다 분명히. 그럼 이 얘기를 저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자. n이 m의 약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듣고 있는 거지? 그러면 BN이랑
BM이랑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위에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이게 예를 들어주면 가 되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윤혜한테 이걸 주지 않은 거예요. 이거 없다니까? 하얀색 없어. 물어보는 건 빨간색이랑 노란색밖에 없다고. 그랬을 때 한 번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해 못하면 선생님처럼 시험대 가서 이걸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넣어보고 언제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지? 자, 두 번째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번. 자, 여기서 B6 교 B9를 하면 뭐가 나와요? B3이 나오죠. 맞아요? 졸려 죽으려고 그러네? 자, BK 교 BL은 B하고 여기다가 뭐 적을래요? K와 L의 단어가 저기랑 반대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BN 교 BM을 하면 뭐가 나와요? 적게 나온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둘이 헷갈릴 거야. 근데 웃긴 건 한 장만 넘겨보세요. 46페이지에 앞에 두 개는 대칭 차집합에 대한 얘기니까 풀어보시고 그림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 46페이지에 뭐 3번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배수집합이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거 되게 쉽잖아요. 이제 풀 수 있잖아, 니네.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처럼 풀면 되니까, 그쵸? 괜찮죠? 할만하지? 근데 밑에 막 다 섞여 있어. 68번에 M과 N을 했을 때 M이 약수고 N은 배수야. B는 배수야. A가 약수고 B가 배수야. 얘랑 바뀌었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정의하기 나름인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69번은 또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문제 잘못 읽으면 안 돼. AN이 N 이하의 소수예요. 응? 알겠지? 그러니까 안 풀어본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집합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연습해야 돼, 이거. 자, 자주 출몰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 문제 정도? 두 개 중에 하나는 나와도 무방하다라는 형태의 문제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왔냐면 이것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마 그냥 말로만 야,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했었던 원소의 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는 다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의 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F라고 써있는데 보통 S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어떤 집합 A가 있어. 그럼 S의 A다라고 하면 원소의 합. 그러니까 A가 1하고 2하고 3이라는 원소가 있으면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원소들 다 더해줘.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위에 보면 F라고 쓰여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풀려고 하는 문제는 4번이에요. 48페이지 4번. 왜 그러냐면 대놓고 저 원소의 합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서 원소의 합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봐봐. 정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애가 뭔지 모르겠지만 A하고 B하고 C하고 D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이 여기다가 K 더하고 이렇게 된 녀석이래요. 그런데
Q, B가 겹치는 부분이 2하고 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래요. 그럼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되지.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A 합 B, 이건 쓸게요. A 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라고? 21일 때 K가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요. 해설은 미리 보지 마시고요. 스포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난감한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딱 하나만 그리면 끝나요. 눈 떠! 수업한 지 얼마 됐다고? 자! 눈을 뜨세요. 여기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뭔가 두 개가 됐겠지. A, B인지 몰라. 나도. 근데 여기도 두 개가 됐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얘네가 A, B라고 해도 상관없고 C라고 해서 전혀 상관없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질문.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S의 얘는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정의했던 거 잘 기억하고 같아요? 라고 물어볼게요. 딱 진짜 벤 다이어그램 요거 하나 그리고 요 식 하나만 딱 있으면 식이 끝난 거 아니야? 정문제 그냥 해결돼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좀 있으면 하나 더 발전해서 또 나올 거야. 기다려봐. 이렇게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이유는요. 여기에 2가 5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2가 5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가 5가 여기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2하고 5를 더하면 같죠? 어때요? 맞아요? 그럼 난 여기서 모르는 게 뭐야? 다 알아. 여기 7 더하기 얘가 얼마야? 21. 그리고 얘가 뭐야? SA 8. 그리고 얘가 S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SB가 얼마야? 20이에요. 근데 얘가 뭘로 만들어져 있냐? 여기잖아. 이거라며. 그럼 얘가 이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얘가 8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K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A, B, C, D를 다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워? 아까 또 겁나 세게 틀어놔가지고 추웠는데. 추우면 얘기해.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그거를 어디로 가냐면 얘랑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갔지? 뭐 밑에 있는 70번은 완전 얘랑 똑같은 문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됐고 똑같이 푸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따가 나오면 설명해 줄게요. 얘가 맞나? 헷갈리네. 에잉? 어디 갔지? 없군.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문제인가 보구나. 자, 아무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푸는 방법. 근데 요거를 나중에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원소의 개수의 합을 할 때 써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킵을 하나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하는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보기에는 모르진 않아서 딱 중요 포인트만 하고 갈 건데요. 만약에 계속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선생님이 이 문제집을 고른 이유가 있다고 했죠.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 이건 가야죠. 어차피 얘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냐가 포인트긴 해요. 근데 3개짜리가 있어요. 3개짜리가 뭐냐면 A 합, B 합, C인데 얘가 결국 이거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에서 겹치는 거 2개씩을 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더한다라는 사실을 까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것도요, 그냥 외워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 없겠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A를 셌어요. 그럼 여기 확인했다? 여기 확인했어요. B를 확인했어요. 여기랑 여기 확인했죠? C를 세면 여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빼잖아요. A 교비를 빼면 얘 뺄 거야. 얘도 뺄 거야. B 교 C를 빼면 얘 뺄 거야. 얘 뺄 거야. C 교 A를 빼면 얘 뺄 거야. 얘 뺄 거야. 근데 한 번씩 다 건드렸는데 여기 안 건드렸으니까 마지막에 여기를 한 번 더 건드리겠다고 하는 게 이거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얘기했어. 전 나중에 다시 다른 문제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인데 어디로 가냐면 뭐 요거는 다 알죠? 지난 시간에 한 거 같은데 맞아요? 맞나요? 얘는 왜 안 와? 무슨 일이 생겼나? 맞아요? 그럴 리가. 항상은 아니잖아요. 안 맞죠?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더라. 여기 빼기는 집합에서의 차집합의 빼기고 여기는 숫자에서 숫자를 빼는 거잖아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쵸? 이거 왜 그런지는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 눈을 왜 감아? 기도 시간 아니고요. 자, 같은 경우가 언제예요? 얘가 성립할 때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건 언제입니까? 눈에 선하잖아. 언제야? 이건 아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다 빼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죠. 즉 B가 A의 부분집일 때. 맞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는 처음에 A 이렇게 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주기 시작을 해요. 문제를. 이해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 그러면 B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에서. 이게 그냥 편하게 조건을 주지 않겠다라는 개념이겠죠.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세요. 어이구야, 뭐하다 오셨길래 이렇게 다들 주무시고 계실까요? 얘는 예전에 되게 유명했었던 녀석이에요. 매구. 그래서 꼭 이건 다 기억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거든요. 보자고요. 뭐냐면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NA랑 NP를 더해도 절대 전체를 먹을 수가 없는 상황. 웬만하면 잘 안 나오는 케이스예요. 이럴 때 1번 그림은 그려드릴게요. 자,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과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그려보죠. 상황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자, 제일 클 때 언제예요? 당연히 요거죠. 근데 얘가 여기랑 연결돼 있어요. 제곱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 얘네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죠? 떨어져 있으면 합
합이면 그냥 여기 있는 원소개수 더 여기 있는 원소개수 더하면 되잖아. 교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로. 맞아요? 제일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잘 안 나와요. 됐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조건을 하나 달게요. 그냥 NA보다 NB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죠. 그냥 크다라고 하자. 두 개 중에 큰 거. 그러면 여긴 뭐가 들어가냐면 두 개 중에 큰 거. 이렇게 들어가요. 원래는 답이 이거야. NA, NB 중에 맥스. 큰 거. 오케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B가 크다며 B가 A를 먹은 상황. 샥 겹쳐버리면 되죠. 그럼 합집합이 제일 적어요. 그럼 같은 상황으로 여긴 뭐겠어요? 이걸 테니까 이거겠죠. 미니멈 NA, NB 두 개 중에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왜? 너무 노멀해서. 그럼 노멀하지 않은 쪽으로 갈까요? NA 더하기 NB가 이번에는 뚫고 나와요. 근데 얘는 안 바뀔 거야. 빨간색은 어차피 겹치기만 하면 되니까. 저건 안 바뀌어요. 그런데 1번 자 역시 A 합 B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일어나. 잠깨. 눈 떠. 그럼 똑같다니까 여기는 NP 얘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겹치면 되잖아. 그냥 작은 거니까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도요. 두 번째 A 교 B의 최대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이게 달라져요. 아무리 꽉꽉꽉꽉 채웠다 하더라도 전체는 못 넘을 거 아니에요. 왜 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요. 확통해서 쓰는 거랑 헷갈렸어. 미안해요. 전체예요. 미안. 왜 냈어요? 확통해서는 저걸 S로 써서. 자, 됐나요?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전체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A를 꽉 채우고 B 쪽 나오게 이렇게 B를 채운 거야. 이렇게. 최대한 많이 안 겹치게 꽉꽉 채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 뭐겠니? 당연히 전체겠죠. 꽉 채우면 되니까. 이해돼요? 근데 얘들아 이게 지금 선생님이 그냥 문자랑 식으로만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와? 이 최대 최소가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나와? 농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 있대.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 있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됐나요? 그럼 여기 뭐게? 이런 식으로 가야죠. 전체가 이거라면서요. 이거라면서요. 제일 적을 때가 언제예요? 야, 최대한 벌려. 조금만 겹치자 우리.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관련이 되는 거죠. 이 옛날에는 이 파란색 파트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집합의 최대값과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뭐 노멀하니까요. 생각보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어떤 애가 나오냐면 보여줄게요. 자, 이게 54페이지의 3번 문제예요. 거기 봐봐. 전체가 40명이지 음악이랑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음악 좋아하는 애가 26명, 영화 좋아하는 애가 18명, 합치면 40명 넘잖아? 여기잖아, 여기잖아. 합치면 40명 넘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뭘 물어봤어? 음악과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에 대해 최대 최소를 구보잖아.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물어보겠다는 얘기라고. 밑에 거 물어봤네. 여기는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냥 최대는 얼마겠냐? 당연히 18명이겠지. 꽉꽉 채워서 다 좋아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여기는 저 그림이 떠올라야지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노멀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거 보세요. 4번
아이고야. 금요일이라 그런 거야? 저번에는 월요일이라 그런 거고? 어느 요일에 안 졸아? 자, 4번 보시죠. 4번 문제가 뭐 예전에 많이 풀어봤겠지만 진짜 명백한 내신 기출에서 좀 예전에 한참 한 3년 전에 핫한 문제가 이어져. 근데 이제 요새는 뭐 거의 일반 문제가 돼서 3년이 뭐야? 한 4, 5년 전에 핫한 문제였죠. 자, 어느 학급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교내 활동을 3회 실시하려고 하는데 1차, 2차, 3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각각 30, 25, 1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전체의 인원수는 뭐 35명. 그 다음에 1차를 A, 얘가 30. 2차를 B, 얘가 25. 3차를 C, 얘가 18명인데 자, 거기에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문제 잘 읽으라고. 모든 학생은 적어도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즉 바깥에 참여 안 한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괜찮죠? 전염되고 있어? 아까 눈 안 감았던 애도 왜 지금 눈을 감고 시작했죠? 자, 3회 모두 참여하는 학생 수가 10명일 때 좋네. 이렇게 10명일 때 질문이 뭐예요? 3회 중 2회 이상 봉사활동을 참여한 학생 수를 물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딜 물어보는 거냐면 어디 물어보는 거냐? 바람길 뭐 물어보는 거죠? 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처럼 NA, MB가 얼마야? 합이 얼마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말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풀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거기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웬만하면 얘는 벤다이어 그런 걸 푸세요. 어떻게? 자, 여기를 A명, B명, C명이라고 하고 여기를 X, Y, Z하고 여기 10명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저 위에서 하나씩 가져오면 돼. 얘가 이거래. 그럼 저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12 30 적어주고요. NA가 30이래. 그러면 NA면 여기잖아. 그래서 A 더하기 X Z 10을 한 게 30. B가 25래. 여기가 25죠. 맞나요? 그래서 B X Y 12, 25. C가 18이래. 요렇게. 그래서 C, Y, Z 10을 한 개, 이렇게 되죠. 여기를 싹 다 더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 요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얼마냐? 더하면 88, 73?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얘를 빼.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지워지고 두 개에서 하나 뺐으니까 얘만 남잖아. 빼버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30에서 10 빼니까 20이 남을 거고 얘에서 얘 빼니까 뭐야? 38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값이 얼마야?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10 맞죠? 여기 결정이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근데 이 문제도 요새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고요. 나중에 아마 기출문제를 푸시게 되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집합이에요. 한 문제만 풀어볼까? 그 밑에 있는 거? 저 83번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숙제하는 사람들은 딴 거 풀어도 되고 83번 해봐. 내려오는 것들을 배우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 안에 틀에 걔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걔네한테 맨 처음에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면 걔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정의는 뭐다? 약속이야.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 정한 것이에요. 자, 증명은 뭐예요? 정의는 증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밑에 뭐가 있냐면 정리라는 게 있어요. 정의에 의해서 파생되는 어떤 뭐 조건이라던가 명제 이런 거요. 그게 증명에 대해서 참이 되면 걔는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써도 돼. 니네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예요. 자기 이름 붙이면 돼요. 니네가 나중에 뭘 하나 만들어서 니네 이름 붙여. 가도연의 공식, 가도연의 정리 이렇게 붙여요. 뭐 누가 뭐라 그래? 내 이름 붙이겠다는데. 얼마나 좋아. 됐나요? 네, 그런 용어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명제에서 두 가지, 명제의 전체적인 개념과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짜증나지만 교과서에 있는 모든 증명을 다 외웠었어요. 왜?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대신 뭐가? 빈칸 넣기라는 게 나오고, 그 중에서도 뭐 부등식이라던가 딱딱 정해진 것들이 나와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71페이지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장 X는 소수이다라는 그 자체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지만 X에다가 2를 넣으면 참이 되고 X에다가 4를 넣으면 거짓인 명제가 된다. 그래서 X값에 따라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예전 한 4, 5년 전에 여기 말고 다른 동네 시험 문제에 이게 빈칸으로 나왔어요. 명제는 띠이다. 조건은 띠이다. 네모칸에 알맞는 걸 써넣어라. 단답형. 쓸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는데 못 써. 방정식 근데 못 풀어? 근데 방정식 물어보면 가 되죠. 선생님이 가끔 나중에 이제 수원이랑 수투할 때 개념에 대한 정의를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걔네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나중에 니네가 만약에 수학과 관련된 공대를 간다거나 수학과 관련된 뭐 통계학이라던가 수학과는 가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가지 마. 진짜 수학에 미치지 않는 이상 수학과는 가지 마.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나중에 만약에 선생님한테 3학년 들으면 진짜 마음에 결정한 거 아니면 나한테 수학과 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내가 뜯어 말릴 거니까. 아무튼 수학과를 가게 되면 심층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다녔기 때문에 조교까지 했어요. 그러면 조교에서 뒤에 이렇게 서 있거나 문제 이렇게 그 면접자들 들어갈 때 내가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 심층 문제의 그 질문 중에, 그러니까 보통 면접 중에는 그 심층 면접이 있고 그냥 면접이 있는데, 그냥 면접은 그냥 본인의 생각 같은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요즘 사회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그런 거 있어.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애들한테 면접을 많이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교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우리 학교, 우리 이과에 왜 지원하게 되었어?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대답을 나중에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좋은 학교 가려면 면접 봐야 되니까. 사이클래스는 대부분 면접 있잖아요. 특히 수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런 거 물어봐요. 어려운 거. 만약에 대학을 지나가게 돼서 조별 과제를 하게 됐어요. 선배들이랑 같이. 근데 우리 조별에 어떤 선배가 야, 니네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고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조의 선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물어봐요. 상황의 대처에 대한 맥점.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 거야? 가서 따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는 끼게 만들 거야?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뭐 그런 게 나와요. 안 돼.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대였는데 공대 면접에는 수학과 교수님들이 꼭 한 명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물어보는 게 뭘 것 같아요? 니네 수준에서 지금 물어보면 원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원은 뭐 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트 배웠죠? 만약에 수트를 배웠다면 미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방정식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풀 줄은 알잖아요. 대답을 못하면 너는 풀 줄은 아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고 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를. 생각보다 대학은 그런 걸 원합니다. 야, 변호사 다 풀어. 근데 그 중에 그거 알고 푸는 애가 몇 명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이해 좀 되실까요? 쓸데기 없는 얘기였어요. 자, 넘어가서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방금 선생님이 조건이 뭐라 그랬죠?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일어나. 나중에 못 들었다고 뭐라 하지 말고. 너 조건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다 듣고 있는 거야? 눈 감고? 자, 뭐라고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값, 그게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참여되는 애들을 모았어. 그게 진리집합이야. 만약에 P라는 조건이 있는데 요거를 참여되게 하는 X값을 모았다라고 하면 보통 대문자 P라고 해서 요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리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밑에 써있어. 그래서 이제부터 집합을 배우고 나서는 어떤 집합이라던가 어떤 연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집합으로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P는 X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X는 일단 전체에 있고 뭐라고요? PX가 참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P에 있는 이 X값에 따라서 얘가 참여되게 하는 X를 전부 모아라 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면 요 방정식의 해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참여되는 거 1하고 3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이제 또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확통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명제의 기본 베이스는 이제부터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합을 할 줄 모르면, 집합의 개념이 안 되면 명제에서도 탁탁탁탁 걸리는 애들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조건의 부정.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조건의 부정.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P를 부정한다고 얘기하고, 자,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이 P였으면 나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당연히 P집합의 여가 되겠죠.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괜찮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조건에 P 또는 Q, P, and Q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합으로는 뭐겠어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다 우리가 아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다음 74페이지에 어떻게 넘어갔죠? 명제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 알고 있는데 확인만 하고 넘어갈까요? 두 조건 P와 Q가 있는데 이 전체를 부정하는 건 뭐라고요? not P and not Q. 근데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증명해야 되더라? 진리집합으로 해야죠. 얘가 뭔 뜻이라고? P, 합, Q, 의 여다. 그러니까 얘가 P의 여, 교, Q의 여다. 따라서 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증명을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죠? 확인만 했어요. 얘의 부정이 얘임을 증명하라, 보여라 라고 하면 진리집합을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명제에서 부정이나 뭐가 같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조건이 같다라는 걸 보일 때는 뭘 사용한다? 진리집합을 사용한다. 알겠죠? 왜? 집합을 배웠으니까. 써먹으라고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명제 P이면 Q이다가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애가 if, then 형태. 가정, 결론이죠. 그러면 자 74페이지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어느 정도 읽어보면 다 아는 거고 모르지 않는 거니까 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 몰라. 처음 배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많이 까먹었다.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따로 찾아오시던가 해달라고 얘기하셔도 된다고 얘기해서 분명히. 나중에 몰라서 못 풀겠어요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지금 자고 있는 사람 다 기억하고 있다. 자, 명제가 참으려면 뭐예요?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지우자. 어차피 지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그러면 짝대기를 어떻게 긋죠? 확실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로 긋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진리집합인 여기에 얘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는 걸 다 만족하니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조건에 있는 애들이 이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얘가 참이 되는 거지. 돼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P라는 애가 Q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거짓이면요? 거짓이면 뭐라고 해? 여기 A, X죠? 보통? 거짓이에요. 자,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집합.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발예라고 하죠.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예. 발예는 항상 하나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뭐가 존재하면 된다? 원래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삐쭉 나와서 여기에 뭐가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 그래서 발예는 피타, 큐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갖다가 다른 것도 다 계속 보일 거니까. 아시겠죠? 이것도 나와요. 질문에. 발예는 뭘 의미한다? 그러면 조건이랑 조건을 주고 이렇게 물어볼까? Q이면 not P이다가 거짓이 되게 하는 집합은 뭐예요? 답을 다 알려줬잖아 내가 지금. Q, 차, P, 여. 다시 얘기하면 Q, 요, P. 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지 이 분위기는? 얘에서 집합에서 얘 빼서 존재하면 되잖아. 얘에서 얘를 뺐어. 교잖아. 교여잖아. 이렇게 바뀌잖아. 얘가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발예라고 얘기 안 해준다니까. Q이면 not P가 거짓임을 보이는 진리집합 아니면 집합 뭐냐? 이게 나와야 된다고. 보기에 이게 있으면 이걸 찍어야 된다고 이걸. 이해했죠? 다시. 분위기 왜 이러지? 자, 발예가 이거라며. 튀어나오면 된다며. 그러면 자,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려. 여기가 그래 Q가 원래는 이렇게 P의 여에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발예야 이렇게 삐져나오자 여기서 얘를 빼자 여기서 얘를 빼자 얘가 존재하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죠? 까먹지 마. 분명히 얘기했다. 나온다. 좀 더 더럽게 나오긴 하겠지만 저 때부터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집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자, 그래서 그 8번에 74페이지 8에 2번에 써있는 거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참이려면 P가 성립하는 모든 경우에 따라서 Q도 성립한다. 거짓이려면 P가 성립하지만 Q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하나 이상만. 어차피 발예는 하나 이상만 있으면 돼요. 아까 그랬잖아. 다 죽는데 한 사람만 안 죽으면 그건 완전 거짓말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집합명제 배울 때 이런 거 하잖아. 오늘 다 저녁 뭐냐 여기서? 밥 다 먹었습니다 했는데 한 명이 나도 모르게 사소리를 들었어. 나중에 그러면 우리 반은 밥을 다 먹었네 라고 시작했는데 한 명이 저는 안 먹었는데요. 그럼 우리 반은 저녁을 다 안 먹은 거지. 말장난 조심하라고 했잖아. 말장난을 조심하라고 했다 분명히.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75페이지에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가 나와요. 참과 거짓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이렇게 발예, P, 패기, Q, P차, Q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탁할게요. 그래서 그 밑에 포커스에 부정에 대한 관계가 잘 나와 있으니까 뭐 그건 다 알 테니까 잘 기억해주고 맨 마지막 거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의 부정은 모두 뭐뭐가 아니다 이거 그런 거 나머지는 내가 보기엔 다 아는데 그런 거 76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모든과 어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자, 모든 X가 전체 집합에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거기 1번에 1번, 2번 써있는 것만 잘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면 P랑 전체랑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X에서 P이다면 P는 공집합은 아니지만 뭔가 하나 이상은 존재하는 거고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돼요. 부정도 마찬가지고요. 괜찮죠? 요거는 선생님이 안 해도.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하면 어렵다고요. 밑에 예제를 들어볼까? 보기 13번에 바쁘지 말고 모든 자연수 N에서 EN-는 홀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부정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참이야 거짓이야? 모든 자연수 N에서 EN-는 홀수다. 참이죠? 참이에요. 증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얘 부정은 뭐예요? 어떤 자연수 N에서 EN-1은 홀수가 아니다. 또는 짝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어떤 이랑 모든을 잘 쓸 수 있어야 돼. 자, 보기 14. 모든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한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거의 부정은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데 없어, 답에. 그럼 의학이라고 했지,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로 바꿨어. 찾아봐, 어딨어?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3번이겠죠, 이런 거. 말장난. 조심. 에이, 뭐 이런 건 니네가 다 풀 줄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 명제에서 참인 거다 아닌 거다 하는 게 나올 텐데, 여기는 선생님이 안 풀 거예요. 풀어보세요. 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 몇 개는 외워. 근데 잘못 외우거나 단어 하나가 틀린 애들끼리가 있어요. 그건 꼭 비교해서 외우세요. 어떤 이냐, 모든 이냐, 이런 것들. x 곱하기 y가 0이다는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다죠. 그건 같은 거예요. 맞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라면 x, y 둘 다 0이죠. 같은 거예요. 아직 필요 충분 조건을 안 배웠는데 다 필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까지 웬만한 모든 조건들, 명제들은 다 참 거짓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딱 나오자마자 특이한 거 빼고는 다 동그라미 X 칠 수 있게끔. 왜?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 맨날 시험 볼 때마다 시간 없다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 외우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니네를 괴롭혀야 돼. 문제를 겁나 많이 풀릴 수밖에 없거든. 그렇잖아.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것들은 결정할게요. 2번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난 다 설명했다, 여기서 이미. 다 설명했어요.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뭐 3번도 집합 얘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거기 3번에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걸 보여라는 얘기잖아. 이거. 봐봐,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온다고요. 그죠? 이 방법을 기억하라고. 발레가 나타내는 진리집합이 어딘지를 구하는 연습은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럼 망하니까. 그 다음에 미안한데 부등식은 계속 쫓아다닐 거야. 집합에서도 부등식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플 개념 4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이에요. 어쩔 수 없어. 부등식은 계속 쫓아낼 거예요. 부등식이 항상 문제가 뭐였어? 등호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여기에 뼈 아픈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여기 없네? 안 왔네 오늘? 되게 쉬운 문제인데 등호 넣어서 틀리고 등호 빼서 틀리고 이런 거 가슴이 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죠. 자, 81페이지. 이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참인 명제를 있는 대로 골라라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애들에 대한 문제들은 꼭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자, 81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여기대오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필충할 때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명제는요. 기본 유형 문제를 푼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고 정체적인 개념을 외우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설프게 너 문제 많이 풀었어 라고 하지만 막상 시험에 가서 못 푸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내가 풀던 페이스대로 나오지 않고 말을 돌려서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말장난을 한다는 얘기죠. 할 수 있어. 그렇다고 선생님 욕할 거야? 선생님한테 가서 시험지 던지고서 이길 거야? 왜 있다고 됐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잖아. 누군가는 맞는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그게 시작이라니까? 집합이랑 명제가 나오기 나서부터 문해력, 즉 문제가 원하는 의도가 뭔지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지. 근데 그래서 명제에 싫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할만해? 하다가 난이도 좀 올라가거나 시험 문제 딱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학을 뜨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내가 얘기했잖아. 3학년들 중에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7월이라서 그런 애들이 별로 없는데 처음에 모의고사 쫙 풀리면 지금 모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 딱 쓰고 이게 그거 알겠어요. 됐어요. 안 풀어도 돼요.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는 문제야. 근데 그 문제가 그 뜻인지 몰라서 못 푸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모의고사는 다 그렇다고 나온다고. 근데 그럼 난 정시니까 정시가 아니니까 괜찮아. 2학년 3학년 때는 뭐라고요? 내신 문제도 다 모의고사로 나와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부딪혀야 돼. 이들의 언어, 시험에 나오는 언어들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얘네가 말하는 게 싫다고 얘네랑 배척하면 나는 얘네랑 나중에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겪어내야 됩니다. 견뎌내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겪으세요, 계속. 그러다 보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편해질 때까지. 자, P이면 Q이다. 여기 가정, 결론이라고 해서 저걸 하나의 명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P랑 Q는 뭐라고요? 조건이고 조건이다. 그래서 참으려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만 보시면 된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관계에서 여기라는 애가 있다고 그랬어. 역지사지 자리를 바꾸자. 이렇게. 사람은 죽는다. 여기 뭘까요? 죽으면 사람이다예요. 참이에요. 죽는 게 사람 말고 또 있잖아. 맞죠?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책에는 아마 이렇게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여기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not Q이면 not P. 책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대우라고 써 있겠죠. 괜찮나요? 근데 뭐가 사라진 거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가 왜 사라졌냐면 이유가 분명해요. 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 이를 부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헷갈리려 한 거야. 안 되겠다. 빼자라고 하고 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는 전체 부정이 아니라 각각의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과 조건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전체 부정과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자, 만약에 어떤 명제가 얘가 참이에요. 그럼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가져와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한 거 같은데요. 여면 이렇게 가는 방향도 반대가 된다. 기억나시죠? 드모르 가는 법칙처럼. 그럼 not Q이면 not P에다가 참이 되니까 얘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 관계 때문에 대우끼리는 참과 거짓, 즉 죽음과 삶을 같이 합니다. 같이 죽으면 같이 죽고 살 거면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역은요? 상관없어요. 역이랑 이는 넌 맘대로 해. 난 내 삶을 살 거야. 상관없습니다. 전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안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도 참이죠. 맞아요? 얘가 참이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저게 다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전혀 없다. 그럼 참거짓은 뭐만? 대우만 신경 쓰면 된다. 이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주겠니? 뭐 not P면 not Q다. 뭐 이렇게 더럽게 주고 아까처럼 뭐 P and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줄 거라고요. 명제를.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온 거기 때문에 집합으로 나타내서 포함관계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명제와 대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산단법도 마찬가지죠. P, Q에 아니면 전체가 참이다 이런 것들. 집합의 관계만 잘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 85페이지부터 볼까요? 선생님이 아까부터 어떤 조건이나 어떤 명제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예요. 되게 많아집니다. 야 이게 참이야? 그럼 그 역은 참이야?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부정은 참이야? 뭐 이런 거요. 되셨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나 진짜 내가 정말 얘기하는 나중에 내 시험 가서 얘기할 건데, 1, 2번에 이게 나와요. 다음 중 역이 참인 것은 나와요. 근데 니네 못 찾을 것 같아. 그냥 1번에 참 나오면 바로 1번 쓰고 넘어가요. 문제를 잘 읽으라고. 1번인가 2번에 다음 명제 중 역이 참인 것은 있는데 참인 것은 오케이. 1번 참인 오케이. 시간 없어 넘어가. 나중에 선생님 제가 역을 못 봤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급한 것도 급한 건데 문제는 잘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많이 걸어오냐? 지금 속으로 다 그러잖아. 에이 나는 안 그럴 거야.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이랑 대우를 말하고 계산하는 거, 특히 이제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몇 개는 분명히 기억을 하자, 외우자. 그리고 그들의 집합관계도 기억을 하자. 그래서 이거는 풀고 나서 안 되는 건 선생님이 해주겠지만 많이 풀어서
외워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명제 대우분 산반론법도 마찬가지로 집합의 포함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집합도 마찬가지로. 자, 89페이지 가시죠. 진짜 명제는 딱히 설명만 잘 해놓으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미안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몇 개 외우시는 게 부인들한테 편할 거예요. 아마 지금 뭐 하를 할 때 많이 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텐데 헷갈리는 것들만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있는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는 게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P이면 Q이다를 보일 거야. 얘가 참인 걸 보이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 근데 이 상태로는 증명하기 너무 어려워. 근데 제가 삶과 죽음을 같이 하는 건 누구야? 대우죠. 그러니까 얘를 가져다가 얘를 증명하는 거야. 얘를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참이네? 그럼 얘 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근데 보통 거기에 복이 있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n제곱이 짝이면 n도 짝이다. 이거 증명 어떻게 해? 너무 어려워요. 왜요? 한쪽이 제곱으로 시작했고 이쪽이 1차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이 명제에 대우를 적어요. 그럼 뭐죠? n이 홀이면 n제곱도 홀이다. 이거죠. 이거 증명할 수 있죠? n을 k-1이라고 하고 k는 자연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n이 홀수죠. 맞죠? 1부터 넣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n제곱은 2k-1의 제곱이 되고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얘를 2로 묶어서 2k제곱 마이너스 2k 하고 플러스 1이 되고 이 녀석은 자연수가 되겠죠. k가 1부터 들어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아니 0부터구나. 0 포함 정수가 되겠죠. 0 포함 정수가 되겠죠. 왜냐면 k가 1이면 0이 되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홀수다. 이렇게 하면 증명이 되죠. 그럼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니네 보고 이 증명을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증명이 쭉 써있고 빈칸이 들어가 있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웬만한 대우를 사용한 명제나 지금 좀 있으면 설명할 귀류법 같은 경우는 적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빈칸 넣기는 뭐 3학년들한테는 뭐 진짜 귀가 아프도록 얘기하고 할 거지만 빈칸 넣기는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하면 그게 문제니? 해설이지. 내가 따라하는 대로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데 빈칸 넣기는 뭘까요? 풀이가 쫙 있으면 중간에 이줄이 없어요. 그리고 빈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풀이가 생략되어 있는데 중요 부분에만 빈칸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풀이에서 생략된 부분을 찾아내셔서 빈칸을 채워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특히 귀류법은 그래요. 귀류법이 뭐예요? 귀류, 흐름을 역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귀류는 자, 우리가 보통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정은 그냥 두시고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래? 그럼 P이면 나 Q라고 하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가 모순이라는 걸 찾아냅니다. 모순이 뭐야? 모순의 얘기 알죠? 요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되게 유명한 한자잖아요. 이 창, 방패. 너희들은 진짜 이런 거 안 배워? 진짜 안 배워? 처음 들어봐? 이런 단어는 들어봤지. 이 뜻이 뭐야?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몰라? 옛날에 그 청나라였나? 무슨 어디였지? 뭔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전쟁 시대에 어떤 무기 장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야. 조금 있다가 방패 하나 딱 꺼내더니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물어본 거야. 누가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무슨? 참, 방패. 오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뭐야? 가정은 그대로 쓰고 결론을 부정했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규율법입니다. 얘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뭐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죠. 이건 교과서에 필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 이것도 그냥 하나만 한 건데 넘겨서 보면 무조건 있어요. 기류법이 어디 갔지? 93페이지. 다음 명제가 참임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이다. 이거 어떻게 해요? 부정하면 뭐야? 루트 2를 유리수라 하자. 가정하자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결론은 부정했죠. 전제 조건은 그냥 둔 거야. 근데 가끔 이런 걸 내가 물어보는데 여기서 가정은 뭐야? 그러니까 P는 뭐야? P이면 Q이다잖아. 지금 P는 뭐야? X는 루트 2이다. X는 무리수나? 이렇게 돼. 내가 그랬잖아. 우리말은 X가 다 생길 때 있어요. 다 빠져 있어. 아시겠죠?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자, 유리수라고 가정했어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아니면서 또 대답 안 하는 거지. 전에 내가 이반이랑 수업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죠? 유리수는? 유리수는 뭐예요? P분의 Q꼴 아니면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얘기하고 조건이 뭐야? P, Q는 서로소인 정수 그리고 P는 0이 이거 들어가야 되죠 무조건. 엥? 처음 들어요? 분수꼴이라고 웬만하면 얘기하지 말고 P분의 꼴 그거 봐봐. 거기는 MN 썼네.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책이랑 똑같이 해줄게요. 루트 2를 m분의 n이라고 하고 mn은 서로소인 이건 자연수라고 써도 돼요. 양수니까 자연수라고 쓰시고 m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됐나요? 이제 여기서 가져와서 모순을 찾아내야 돼. 카메라에 들어오고 있는 거야. 저거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설마 지금? 할 때 이걸 안 하나?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형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루트 3 아니면 루트 5 이런 거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진짜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곱해요. 그러면 n이 루트 2m이 되죠. m 루트 2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루트가 꼴배기 싫잖아. 이렇게 양변을 제곱하세요. 그러면 n 제곱이 2m 제곱이 되죠.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n 제곱이 짝수죠. n 제곱이 짝이면 n도 짝이죠? 하필이면 저기 딱 있네? 근데 아마 교과서에 써 있어요. 뭐 n 제곱이 짝이면 n도 짝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요,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도 짝수이다. 그럼 n을 뭐라고 써요? n을 이렇게 있으세요. n을 2k라 하자. nk는 또 자연수.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야. 2n 제곱은 n 제곱인데 제곱하니까 4k의 제곱이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m 제곱은 2k의 제곱이 되죠. 그럼 따라서 n 제곱이 짝수가 되죠.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m도 짝수죠.
이건 어디의 모순인가요?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면 얘네들이 서로 수라는 거에 모순이 된다는 얘기죠. 서로수가 뭔데? 공역수가 1밖에 없는 두 수잖아요. 근데 공역수가 일단 2가 생겨버렸잖아. 돼요? 책에 보면 그 얘기를 잘 봐봐요. 이것은 MN이 모두 짝수이므로 MN이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루트 3으로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 여기 루트 3이 들어가겠지? 루트 3이 들어가지? 제곱하면 3이잖아.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된다.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거든.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n이 3의 배수고 n을 3k라고 놓고 3m제곱이 n제곱에서 9k제곱이 되면서 m제곱이 3k제곱이 되지. 그러면 m제곱이 3의 배수가 되고 m도 3의 배수가 되지. 같은 방법인 거야. 그래서 옛날에 되게 유명할 땐 이게 루트 3으로 루트 5로 바뀌어서 증명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교과서에 다 루트 2가 무리수이다라는 증명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봐봐. 그 176번.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이용해서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가 아니다. 참임을 기리법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이런 거야. 밑에 또 나와 있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가 참임을 기리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과정이 쭉 나와 있고 이게 뭐야? 빈칸 넣기잖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 기리법을 이용한 증명 방법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되게 막 나중에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지금 안 해놓으면 되게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대우와 선단론법 명제의 추론은 쭉 다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테니까. 자, 아예 끝냅시다. 어디로 가냐면 97페이지.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마? 그래서 안 듣는 거잖아. 아니야. 그래서 안 듣는 것 같은데?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선생님이 P이면 Q이다를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얘가 참이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웬만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는 참이고 반대 역은 참이 아니다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헷갈릴 테니까 분명히.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P는 Q이기 위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꼭 잘 들어. 여기는 아니면 가, 뭐뭐에, 뭐뭐이기 위한, 뭐뭐의라고 나오면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쓰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원래 방향이 참이고 반대는 아니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충분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대로 적으라니까? Q이면 P이다 이렇게 적어요. 근데 가는 방향이 참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참이잖아요? 여기다가 필요라고 적으시면 된다고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로 나올 거잖아. 이게 PQ로 나오겠니? 그럴 리가. 어떤 조건이랑 조건을 줄 거야. 얘가 참인지 아닌지 니네가 봐야 돼. 그런 다음에 P가 그거고 Q가 이거일 때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써서 원래 명제랑 비교해서 같은 방향이면 충분. 반대 방향이면 필요. 오케이.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된다고요. 진짜 이거 헷갈려서 계속 틀려면 가만 안 놔둘 거야. 만약에 요게 이렇게 되면 여기다 둘 다 필요 충분히 조건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둘 다를 만족할 거니까.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를 밑에 2번에서처럼 그 지리집합의 관계로 갈 건데 어차피 여기 있는 얘기가 지리집합에서 다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선생님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말은 쉽지만 명제,
그러니까 대놓고 나오는 실사례 명제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얘기했다. 분명히 까먹지 말라고. 그리고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면 필요 충분히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되게 헷갈렸는데 충분이면 반대는 무조건 거짓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따로 있는 거야. 충분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증명이 또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해서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 있잖아요. 이건 웬만하면 아까 내가 얘가 외우라고 했었던 얘기가 이거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발례 같은 것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부등식이라던가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풀어보시는 거 보고 선생님이 어느 정도 푸느냐에 따라서 보고 결정을 할게요. 됐죠? 부등식의 증명은 오늘 안 할 테니까 지난 시간에 집합 못 풀었던 거랑 해서 어디까지? 114페이지까지 월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못 풀었던 집합 플러스 여기.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내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 풀어오라고 했는데 뭐 안 배워서 안 풀어왔을 수도 있긴 한데요. 자, 얘는 이제 가끔씩 우리 그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요. 뭐 모르고 있진 않죠.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 모양이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제일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하는 녀석이 합에서 교를 빼자. 요거. 같은 의미로 A에서 B차한 거에 합에 B차 A를 한 녀석. 이 정도 형태가 되죠. 모르는 건 아닌데 이 녀석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뭐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는 다 알 거라서 뭐 부분집합에 대한 성질, 부분집합이 되면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부분에서 분명히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걸로 봐서는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나중에 모르기만 해봐라. 그래서 이거는 그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문제에서 보통 대부분은 세모를 써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거다. 이렇게 세모를 씁니다. 또는 이제 어떤 집합에서는 어떤 이제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교과서에 대칭차 집합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성질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차 B합 B차 A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는 분명 이렇게 정의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딸랑 줘서 문제를 풀진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보고서 대칭 차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좀 하죠. 책 보지 말고 뭡니까? 고민을 해봐. 머릿속에 그려봐도 되고 연산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써보면 되죠. 위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공집합입니다. 그죠? 몇 개는 외우고 있는 게 나아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죠. 뭘까요? 전체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A에서 A의 열을 빼나 A여에서 A를 빼나 똑같거든요. 원래 게 나오니까. 그래서 합을 하게 되면 전체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야죠. 네. 그냥 연산이 위에 적혀 있으니까요. 하라신 대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때요? A에서 전체를 빼면 다 사라져요. 근데 전체에서 A를 빼면 이게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상이 돼야 됩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어요. 거기 책에 다 있을 겁니다. 보통 성질에. 아시겠죠? 그래서 까먹지만 않으면 돼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랑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게 있는데,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면 질문 뭘 것 같아요? 거기 지금 그림은 나와 있는데 색칠도 안 돼 있거든. 얘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랑 같겠죠. 얘가 A에다가 배 대칭차 C를 한 거랑 같겠죠. 어디에요? 일단 예상대로라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빼먹지 말아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쪽. 이제 만약에 헷갈리면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연산 같은 거. 뭘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텐데 어떤 문제는 연산으로 푸는 게 낫고 어떤 문제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편한 경우가 있어요. 얘는 벤다이어그램이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걸 먼저 하면 여기서 내가 A 대칭차 B를 하면 여기잖아요. 여기 저 이렇게 맞죠? 그럼 결국에 이 녀석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죠. A 대칭차 B에서 C를 빼고 이렇게 그죠? C에서 A 대칭차 B를 뺀 다음에 합을 한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그렸을 때 답을 표현했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얘에서 얘를 빼면 여기랑 여기가 남아요. 그렇죠? 맞나요? 근데 C에서 얘를 뺐을 때 이 부분은 못 뺐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빼먹지 말아야 되는 데가 여기다. 거기 그림에 색칠이 안 되어 있어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 대칭차의 여집합이라는 애가 나와요. 얘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얘가 뭔지 정도만 알고 있고 나는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면 외우셔도 되는데 만약에 문제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뭐 이렇게 기출에 나오거나 하면 연습만 몇 번 하면 되지 이걸 대놓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오면 어떡하지? 아무튼 그래서 연산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얘는 점으로 되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칭차 여집합이라고 되게 점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림상으로는 이거예요. 우리 아까 저기 56번의 그림처럼 여기 바깥쪽과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봐봐요. 요거 뺀 부분이잖아요. 그죠? 저거의 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연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저거를 잘 보시면 돼요. 저기다 여한 거랑 저 두 가지의 여한 거랑 같은 건가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A차 B의 여에다가 B차 A의 여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여한 거잖아. 그럼 등으로 가이잖아. 그럼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가 들어가요. 그죠? 네. 이런 것들만 안 헷갈리시면 선생님 보기에는 뭐 그렇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A 합 B의 여에다가 거기 뭐라고 써있는 저기 차잖아요. 그럼 교 A 여였을 테니까 여기가 합이 되고 A 교비가 되고. 이건 이해가 되시죠? 요게 요 바깥 부분이고 거기다가 교를 합한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기만 하고 나중에 천천히 또 문제를 풀 때 그 연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는 집합이 하나 나올 건데요. 그 얘기를 잠깐 하죠. 저번 시간 안에서 아마 그 파트를 문제를 아마 많이 안 풀어왔을 텐데 들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숙제 홍보에서 질문 있으면 이따가 하셔도 돼요.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긴 했는데 자 뭐냐면 배수의 집합입니다. 배수의 집합 생각보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저기 개념적인 부분이나 일반화로 가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K라는 녀석을
x는 k의 배수. 이렇게 정의를 해요. 보통. 그치요? 그럼 얘네가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바로 일반화로 가면 되게 힘드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 때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도 내가 고3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그 중에 니네가 숫자 넣고 싶은 거 하나 넣어서 그냥 푼 다음에 거기서 일반화를 찾자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감이 안 오면 배수니까 숫자 작게 잡아서 하세요. 이렇게 2, 4, 6, 8 뭐 물론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3을 하나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야? 3, 6, 9, 12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를 하나 해봤어요. 이렇게 4, 8, 16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런 다음에 성질을 보자고요. 2번을 먼저 볼 건데 2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A2랑 A4랑 누가 더 큽니까?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먹잖아요. 나중에 명제에 가면 그런 거 나오잖아. 2의 배수는 4의 배수예요? 똑같은 얘기야 이거랑. 4의 배수는 2의 배수예요? 맞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쵸?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제 일반화를 해서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해줄게. m이 n의 배수이면 an과 am 중에 뭐가 더 크다고요? 위에 써있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기하게 예를 들어주면은 이해를 잘해요. 근데 아직 뭐 1학년이다 보다 그럴 수 있는데 갈수록 점점 더 지나갈수록 내가 그랬잖아. 집합을 배운 이후부터 문제가 어려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일반화 시키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냥 숫자를 주지 않고 야 뭐랑 문자가 두 개인데 걔네들이 배수 상태래. 아니면 뭐 하나가 뭐의 약수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합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얘가 되면 뭐가 나와요? 신기하지? 봐봐. 저번 시간에 만약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 교 B가 뭐가 나와? 라고 물으면 답을 잘하거든? 근데 같은 얘기를 줬는데 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라는 게 무서운 거야. 일반화라는 게 안 된다는 게 그런 얘기인 거야. 뭐가 돼요?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내가 잘 생각해봐. 이 예시가 없어? 얘가 없어? 그냥 요것만 있어?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물어보면 한참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일반화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숫자가 복잡해질 때마다 또 그런 일반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열에서도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1번으로 가죠. 만약에